자, 3월 넷째 주 3월 18일 주식시장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또 트럼프입니다. 이번에는 뭐 어떤 말을 했니, 이것 때문에 영향을 미쳤니가 아니라 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가 입을 다무니까 주가가 올라간답니다. 지금 트럼프가 취임 전부터 시작해서 취임 후 지금 몇 개월 동안 끊임없이 흔히 말하는 입을 털었죠. 그 입을 털면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산업 분야, 특히 방산,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 이런 쪽은 굉장히 또 급등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취임 후 처음으로 한 주간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 관세를 부과한다, 또 푸틴하고 정전 협정을 한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또 뭐 설전을 하고 이러면서 주가에 엄청나게 영향들을 많이 미쳤죠. 자, 그런데 한 주 동안 너무 조용했어요. 한 주 동안 너무 조용하니까 다우, S&P, 나스닥이 상승했고 큰 변화 없이, 그리고 장중에도 큰 요동 없이 마무리한 유일한 한 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계속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입을 다물었어도 좋겠고, 또 누가 머스크도 입을 좀 다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입만 열면 자꾸만 반시장적, 그러니까 반시장적이라는 거, 이게 대표적으로 관세 정책이죠. 국가 간의 자유무역에 위한 공정한 관세 정책이 돼야 되는데 미국의 이익과 또는 미국 트럼프의 기분에 따라서 관세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반시장적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놓으면 주식시장에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반시장적인 부분에 트럼프 행위에 대해서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는 거, 근데 한 주 동안 없어서 다시 올랐다는 거, 그리고 머스크는 지금 정보 효율화 작업이라 그래서 이걸 그런 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도지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엄청 자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린 공무원들이 곧 실업률에 반영되면 미국의 실업률이 곧 급등할 수 있을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트럼프의 지금 이러한 행위도 미국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정책인 건 맞습니다만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뭐가 줄어드는 겁니까? 실업자가 증가하면 소비를 할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고, 실업자가 증가, 특히 공무원이 잘린다는 건 미국 시민들, 소비자들에게 어떤 인식을 가집니까? 야,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와 머스크가 우리의 계좌를 위해서는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뉴스를 볼 때, 신문을 볼 때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머스크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제 주식 투자가들은 굉장히 자세히 봐야 될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게 첫 번째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엔비디아의 GTC 2025가 어제부터 개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1년마다 한 번씩 개발자 회의를 합니다. 자신들의 엔비디아 생태계에 있는 쿠다를 사용해서 엔비디아 관련된 칩을 또 이용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발하는 개발자 회의를 내는데요. 자, 이번 2025년은 지금 어제부터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GTC, 이 개발자인데 GTC 2025에는 차세대 GPU 블랙웰 울트라와 루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블랙웰 같은 경우는 사실 엔비디아 주가를 좀 끌어내린 이유기도 한데요. 이게 뭐 때문에 지금 사실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엔비디아에 그동안 나오는 칩들은 나올 때마다 메가히트를 치고 그러면서 엔비디아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극대화시켰죠. 근데 블랙웰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파열 이슈, 그러니까 너무나 열이 많이 나서 실제로 사용했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주문을 취소당하고 또는 납기를 지연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엔비디아 매출과 영업이익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완전히 제대로 잡아낸 울트라를 만들어낼 건지, 말로는 기대감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는 이때 공개할 거라고 기대하는데 실제로 공개를 제대로 할지, 그리고 그 다음 차세대 블랙웰 다음에 차세대 GPU인 루빈도 공개할지 이번 GTC 2025를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언급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특히 어떤 기업이죠? 엔비디아 관련주는 어떤 기업입니까? SK하이닉스죠. 자,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유일한 회사는 SK하이닉스. 자, 그러면 이쪽에 SK하이닉스 주가도 여기서 요동칠 수 있겠죠. 실제로 GTC 2025 한다면서 어제 삼성전자 주가 보셨나요? 삼성전자 5% 가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일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크게 반등을 했는데 뭐 사실은 이게 GTC 2025 때문이라는 분도 있고요. 또는 이재용이 드디어 각성을 했죠. 야, 너희들 이제 가만히 안 두겠어. 도대체 이따위밖에 하지 못해? 그동안 사람 좋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꾹꾹 참다가 어제 드디어 조직 쇄신 이야기 나오고 앞으로 삼성그룹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혁신을 이야기하니까 올랐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GTC 2025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블랙웰 울트라와 루빈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피지컬 AI. 자, 이게 뭐죠? 로봇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AI의 끝판왕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쓰고 있는 챗GPT라든지 딥시크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AI의 개발의 최종 목적지는 사람의 뇌를 대신하는 겁니다. 사람의 뇌를 대신해서 뇌를 어디에 집어넣고 싶은 겁니까? 내 역할을 하는 AI를 로봇의 머리에 넣고 싶은 거죠. 그게 AI의 끝판왕입니다. 그러니 AI가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고 스스로 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걸 목적으로 가는 게 지금 중국도 미국도 AI 개발의 끝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AI 개발은 누가 잘하고 있죠? 네, 미국, 지금 중국의 딥시크 여러분 들어봤을 거고 미국에는 챗GPT 뭐 들어봤을 거고요. 그런 두뇌에 해당되는 건 걔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두뇌를 가동하게 만드는 건 누가 한다고요? 엔비디아의 이 칩들이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연산들을 이 칩들이 할 거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걔들이 구동될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면 물리적, 우리가 형태로 볼 수 있는 사람 형태의 로봇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엔비디아는 지난번에 자기들이 젠슨 왕이 또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로봇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주겠다. 그걸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로봇 피지컬 AI를 개발할 수 있는 폼을 만들어줄 테니까 그 안에서 뭘 하라고요? 너희들 자유롭게 개발해라. 우리가 무료로 풀어줄 테니까. 마치 엔비디아가 쿠다라는 개발 플랫폼을 통해서 칩들을 개발할 수 있고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한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니 여기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로봇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이번에 오늘 저녁쯤 되면 또다시 GTC 2025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경제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GTC 25에 대한 뉴스들을 로봇주를 갖고 계신 분은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날에 GTC 25 마지막 날에 양자 컴퓨팅 또는 가속 컴퓨팅에 관련된 이야기도 언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또 하나 양자 컴퓨터 동향도 알게 되면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뭘 했죠? 양자 컴퓨터는 좀 먼 이야기니까 투자는 어떻게 하자면 조금 쉬자. 지금은 투자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양자 컴퓨터에 대한 동향 정도만 뉴스를 통해서 파악하시고 이걸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투자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투자하신 분들 때문에 특히 서학개미들, 지금 2030 세대들이 거의 깡통을 차버렸는데요. 제일 많이 투자했던 아이언큐,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 이런 것들 투자하신 지금 2030 세대들, 특히 토스라든지 토스가 이게 지금 문제인데 토스 증권을 통해서 이런 아이언큐 샀다 그걸로 수익 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사서 2030 세대들이 거의 통장이 됐다고 지금 또 인정하고 있던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투자를 마치 도박처럼 그리고 무슨 레이스 경주처럼 경쟁처럼 토스증권이 수익률 인정하고 이러면서 하나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걸로 수익 냈다면 그쪽으로 몰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언큐를 차라리 사면 나은데 양자 컴퓨터 2배, 3배짜리 ETF, 울트라 이런 걸 사시니까 그냥 강제 청산이 돼버리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아직 투자할 시기는 아닙니다. 제가 투자할 시기가 되면 적정한 시기에 그리고 투자할 만한 기업을 알려드릴 테니 지금은 하시면 안 돼요. 양자 컴퓨터를 투자하신다면 한국 기업은 거의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기업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여기에 조금 되어 있는 회사는 아이언큐나 리게티 컴퓨팅 정도인데 그것마저도 현재 현실성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여기서 나온 뉴스에서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GTC 2025를 하면 엔비디아의 주가를 상승을 기대하시는데 GTC 2025는 엔비디아 주가 상승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2003년, 2023년, 2024년도는 이 GTC를 할 때마다 엔비디아 주가는 새롭게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죠. $100에서 $200, 뭐 이런 식으로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획기적인 어떤 시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GTC 2025가 시작하고 어제 엔비디아가 몇 프로 떨어졌죠? 네, 5% 정도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예전만큼의 파괴력이 없다. 오히려 엔비디아를 관심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피지컬 AI에 관련된 로봇 그리고 발열 이슈 때문에 블랙웰은 문제가 있었댔죠. 그 발열 이슈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될 게 유리기판 정도 이렇게만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